다음에는 현역 의대생한테 한번 의료 질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을 재흡수했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약간 단계적인 구조의 이해가 필요했던 선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문과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의료 관련된 의료관이죠. 생명과학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 나열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 때 되게 많은 정보량을 옆에다 적어가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한 국어의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구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구조화는 오히려 혼란을 불러온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1번이요? 날라갔다. 아유, 제발. 안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 나 안 괜찮은 점수야. 와, 좀 망했는데요. 몇 점인지 얘기해줄까? 몇 점? 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첫 모의고사인 2025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중 국어 과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능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 각각 서울대 경영학과,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강민재라고 합니다. 한양대 의예과,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의예과 재학 중인 수능선배 멘토 이건욱이라고 합니다. 각각 문과, 이과, 대한민국 상위 1% 학생이기에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멘토님들에게 부여되는 페널티는 시간입니다. 멘토님들은 실제 시험 시간보다 15분 차감한 시간, 즉 국어 65분 안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교시 국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 버렸었죠. 아무래도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15분은 되게 큰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다 쓰는 과목이잖아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수학은 몰라도 국어나 영어 같이 읽을 게 많은 시험들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갖는 의미가 매우 큰 시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아쉬웠던 건 1번이었어요. 독서론 처음 시작할 때 빡 집중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 15분이라는 그 충격이 제게는 너무 컸던 나머지 정신을 제대로 차지 못하고 1번부터 너무 막혔던 기억이라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고전 소설도 풀지 못하고 이제 언어에서 언어 같은 부분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교시 국어 시험 종료되었습니다. 국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멘토님들은 서로의 시험지를 바꾸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막 국어 1번에 2번, 네.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번이요? 날라갔다. 아유, 제발. 3번에 5번, 7번에 4번, 7번에 5번. 와, 너 잘못 내니. 부럽다. 안 괜찮은 점수가 나왔어. 나 안 괜찮은 점수야. 와, 오! 진짜 잘 봤어요. 4점. 몇 점인지 얘기해줄까? 몇 점? 91점이야. 오! 와, 저 망했는데요. 지금부터 국어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교시 국어 시험 승자는 강민재 멘토 85점, 이건욱 멘토 91점으로 이건욱 멘토가 승점 2점을 가져갑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기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3모는 교육청에서 내는 거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6모, 9모 수능을 내는 양식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제가 체감을 하기로는 줄간격이 조금 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양이 어느 정도 좀 많은 시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풀면서 계속 시간 압박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는 한 중상에서 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순수한 문제의 난이도로 볼 때는 완전 어렵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국어부터 시작해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부분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건욱 멘토님한테 배운다는 느낌으로 여기 앉아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독서론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독서론은 어땠나요? 독서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평범했다. 그냥 일반적인 독서론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걸리는 문제라거나 뭐 어려운 선지라고 고를 만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쇤베르크 음악 관련된 전학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갈래복합 유형에 속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정보량이 좀 많아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해두고 외워두고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시간을 절약하는 과정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로만 봤을 때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보기 문제인 8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5번 선지가 정답인데 이 정답 선지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라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 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는데 뒷부분에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겠군이 틀렸다라는 점을 캐치하고 넘어가셨으면 제대로 푼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지문도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면서 그렇죠. 사전에 찾아보는 게 단어는 가장 빠른 해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 10번부터 13번에 나오는 이제 주식 공시 같은 부분은 현역 경영학과생이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문단에서 이제 공모와 사모를 나누고 있었고 이 전체적으로 나눈 기준을 바탕으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공시를 할 수 있는지 그 공시 방법부터 시작해서 정기 공시, 수시 공시를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일단 공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볼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12번에 보기 같은 문제가 이제 굳이 고르자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 문제에 예외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외 정도만 잘 잡고 있었으면 이 12번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보 수령자가 대체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역 의대생한테 한번 의료 질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독서 지문인데요. 얘는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 지문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생명과학 원에 속해 있는 여과와 제흡수 오줌의 생성 과정을 담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걸 통해서 물과 낮 이온의 흡수를 통한 혈압 조절을 설명을 해주는 지문이었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항인 보기 문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무난히 할 만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기 문제에서 헷갈렸을 만한 선지가 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R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작용으로 인해 이걸 보고 물의 재흡수 등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구나를 파악을 해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 바로 뒷부분의 해설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은 소변의 배설량이 많은 물을 재흡수했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약간 단계적인 구조의 이해가 필요했던 선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답인 5번 선지를 고르는 과정도 꽤나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브라디킨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감소시킨다
라는 게 틀렸다라는 걸 앞에 선지해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걸 캐치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코멘트 넣어도 괜찮을까요? 여기 옆에 이제 자료화면이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문과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의료 관련된, 의료관이죠. 생명과학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 나열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 때 되게 많은 정보량을 이렇게 옆에다 적어가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한 국어의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왜냐면 그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 17번에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화살표를 잘못 체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7번에 틀렸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 풀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구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구조화는 오히려 혼란을 불러온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데요. 첫 번째 문학 지문입니다. 그 저당 잡힌 사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에 잡혀 있는 사람에 대한 좀 우울감이 드러나 있는 문학이었어요. 이 문학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시점 자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초점 화자인 글을 기준으로 서술이 돼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감정 서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라는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형태의 서술 방식이고 수능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이러한 방식의 서술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한번 많이 읽어보시고 문제도 찾아서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민재 멘토님은 어떤 번호를 문제를 틀리셨나요? 저는 21번 21번을 틀리셨으니까 그럼 그 문제만 한번 잡고 넘어가 볼까요? 몇 번을 혹시 고르셨나요? 저는 5번으로 골랐는데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질감을 느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권흥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답은 무엇이고 5번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고른 정답은 1번인데요. 5번을 먼저 한번 해설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가 이물스럽게 여기는 공간에서 낯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하고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인 서사 구조가 그가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이질적인 걸 찾고 오히려 이질적인 것에서 익숙함을 느끼고 하는 그 비현실적인 구조 자체를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앞선 지문에서 문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갱도를 연상을 하고 익숙한 가게 주인인 대머리를 보고 저게 어떤 사람이지 하는 어색함을 느끼는 구조의 반복이었구나, 그런 해설이고 그런 말이구나 떠올리시는 게 중요한 선지일 것 같아요. 1번 정답 선지를 보면 뒷부분에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다 라는 부분이 틀렸는데요. 발작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익숙한 굴레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감상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탈출하려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뒷부분 서술에 의해서 이 발작적인 충동이 금세 사그러든다 라는 말 때문에 순응하려는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순전히 발작적인 충동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 반대에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이겠군 이라고 해설을 해주셔야 맞게 되겠습니다. 들렸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해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학에서 이제 나 수필 부분이 약간 조금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인 것 같고, 가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고전 시간에서 자주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자연을 즐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죠.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셨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가 작품은 되게 뻔한 흔히 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는 유형의 지문이 아니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바람을 토대로 어떠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성능자 김매순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해석을 설명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깨우침을 주는 구조의, 흔히 말하는 중국 유가 사상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제자와 스승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 스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 그거를 이 긴 두 문단, 중간에 두 문단을 통해서 캐치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26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1번에서 이제 1번을 정답으로 체킹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게 틀릴 거는 같은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2, 3, 4, 5번 선지를 빠르게 보고 아 맞구나, 그러면 애매했던 포인트가 틀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겠다라는 이유로 골랐는데요. 그 애매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군이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봐보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이 차고 줄지 않는다, 항상 그곳에서 변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구나 라는 내용이었어서요. 이게 그러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구나, 불변성은 띄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현대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나지문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나지문에서도 특별히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33번과 34번에 대한 해설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분과 달리 5번에서 이제 그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목적지가 항구 몇 개가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그러니까 목적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항구 몇 개를 더 지워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판단 같이 해주셨을까요? 네, 저도 그런 이유로 5번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34번에 대한 해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가지문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아마 나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호해서 다른 선지를 지우지 못해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답 선지인 2번 선지를 보고 답이다 라고 확신은 해주셨어야 한다라고 느꼈는데요.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가에서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와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써 있어요. 이 선지만을 보고 해설을 하긴 어려우니 보기로 살짝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자동차와 아스팔트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선지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선 지문 내용으로 가서 보면 이 부분은 경계의 모호함을 통해서 둘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간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기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2번을 골라주셨으면은 다른 선지에서 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머뭇거리셨어도 고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1번부터 45번까지 쭉 국어에 대한 문항을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혹시 총평을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제가 듣기로는 등급 컷이 되게 80점 초반 근처였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운 국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 이 성적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너무 낮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던 성적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지 않는 용모를 가장 큰 판단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쭉 공부해 나가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 독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정보량이 적거나 쉽다고는 평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독서의 정보량이 되게 많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좀 기본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구조화하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문학에서는 사실 요번에 이제 3점짜리 문제들이 다 이제 약간의 추론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에서 추론력을 조금 더 늘리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어문학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이건욱 멘토 91점, 강민재 멘토 85점으로 두 멘토님 모두 1등급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원점수 6점 차이로 현재 이건욱 멘토가 승점 2점으로 앞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좀 자신이 있습니다. 입시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학교도 이제 한양대학교에까지만 서울대가 왜 서울대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교시 수학 시험 시작하겠습니다.